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의 후보 선출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최근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해 관련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어제 공직 후보자 선출 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전남 지역 출마 후보자 선출에 나선다며 특히 도지사 후보자의 경우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고흥군의 경우 모두 15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흥군의 경우 군수 2명, 군의원 13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명, 민주평화당이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달 14일부터 지자체장들의 행사 참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부 제한된다며 유권자와 후보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의 선거 구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쏠리면서 당내 경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당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또 명부가 유출된 의혹들이 이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신도심에 사는 A씨가 지난달 28일 받은 선거운동 정보 문자입니다. 가족 중 유일한 민주당원인 자신에게만 전달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A씨. 곧바로 주변 당원들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당원이라는 걸 어찌 알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까 의아해는 했어요. 제 주위한테 했던 분한테 또 한번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내가 당원인지를 어찌 알고 나한테도 왔더라. 같은 선거구의 B씨도 당원인 자신과 아들만 문자를 받았고 비당원인 남편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보자 주변에서만 5건, 명부 유출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놔주는 게 보니까는 제 애도 왔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안 와 있으니까. 당원만 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방의원의 경우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만 100%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경선 룰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당원 찾기에 사활을 걸면서 물밑으로 명단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선거인단 권리당원의 명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지난해 7월 이전 당원 명단이 일부 노출된 것이거나 예비 후보들 간의 지지 당원 정보를 공유한 결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도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돼 진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경우 공정 경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격이어서 경선 전반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국 유일의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한 노인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막무가내 요구에 자치단체는 진땀을 빼고 있고요. 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진도군 노인회가 현직 군수 공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비 2천만 원과 어린이 도서관 공간을 노인회에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진도 노인회는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 군수에게는 더 이상 우리 1만여 노인들을 진정한 복지 혜택을 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진도군은 현행 규정상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을 따르고도 진도군이 진땀을 빼고 있는 이유는 막강한 노인회의 영향력 때문. 3만여 명인 진도군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0명입니다. 선거에서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투표층이어서 노인의 지원 예산이 전남에서 가장 많아도 생색을 못 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투표율도 가장 높은 데다 노인 복지를 내세우며 선거에 민감한 지방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한 게 아니고 의원 쪽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또 그분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좀 신랑이 좀 벌였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회의 현직 군수 공천 반대 의사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5억 원 규모의 상품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특별 경력금 300억 원 가운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75억 원어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는 광양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여통합 20주년을 맞아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10월 15일로 지정된 시민의 날을 통합 여수시가 출범한 4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삼여통합 기념사업 조례 제정과 기념사업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오는 10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삼여통합 주민투표일인 9월 9일에는 자치분권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기됐고 또 앞으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1998년 삼여통합 당시 각 시군이 합의한 사항은 모두 6개. 그 첫 번째는 분산된 청사를 현 여수시청 자리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와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부서의 효율을 위한 행정청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부적인 방법은 기념사업기구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일부 합의 사항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치 타산을 하는 바람에 첫삽을 안 뜨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받는 장들이 전부 그냥 편한 길로만 가버린 거죠. 여수시는 시민의 날을 4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투표가 치러진 9월 9일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4년 전 후보 시절 삼여통합 기념사업과 재단 설립을 약속했던 주철현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조례 제정 등 몇 가지 실행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 시민 주도로 이뤄낸 지역 통합의 의미가 통합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제대로 조명될 수 있을지가 지역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시민단체가 광양시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광양 산단과 주택가,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를 채취할 시민 참가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의 미세먼지 대책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녹색연합은 오는 10월 2차 조사까지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용강도서관이 가족도서관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용강도서관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강도서관은 유아 어린이 종합자료실과 장난감 도서관, 마루극장, 가족실 등 가족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본격 개통된 지 3년을 맞았지만 전라선의 경우 여전히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준고속화 사업과 SRT 배정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철 개통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전라선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면서 도심의 발전 방향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정원과 엑스포장 등 국가시설들 역시 방문객 증가의 호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달리 전라선의 경우 철도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소외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구간의 고속화로 지역의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지만 익산 여천 구간의 고속화는 진전이 없어
고속철의 속도전이 지역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동부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열차 증편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국토균형 발전과 승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고속화 사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춘선과 경전선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선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속도가 낮지만 230km 준고속선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빠른 실현 가능성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노선의 추가 배정 요구 역시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합니다. 전국의 철도 혁명을 이끌어왔던 고속철이 일단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선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관심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초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4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유례 없는 한파로 15개 시군 농가에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더위에 벚꽃도 하루가 다르게 도심 속 곳곳을 파고드는 요즘인데요. 고온 현상은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등 중북부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비양은 서울 등 중부 지방이 최고 40mm가량 오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곳곳에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